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대현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은 95%가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여성복을 만드는 회사예요.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를 겨냥한 여성복을 만드는 의류회사입니다.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가 47%,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11%, 그리고 나머지 42%는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지분 구조에서 볼 건 없겠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 총 5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블루페페, CC콜렉트, 주크, 모조 에스핀, 듀엘 이렇게 5가지 브랜드가 있고, 이 브랜드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을 겨냥한 스타일의 브랜드예요. 12년에 듀엘, 그리고 2013년에 앳플레이를 런칭했는데 앳플레이는 지금 없어졌는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8년째 신규 브랜드 런칭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브랜드들이 다 겨냥하는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예 다른 중년 브랜드를 런칭한다?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 않겠죠. 어쨌든 매출 비중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가 1870원, 그리고 시가총액 828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시면 제가 원래는 14년 거부터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2010년 거부터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봐야 전체적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가 쭉 상승세이다가 2017년부터 좀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리고 2018년, 2019년 들어서 2,400원대에서 주가 방어가 좀 이루어지나 싶더니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한 단계 더 내려왔고요. 그러면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대현이라는 회사가 꽤 옛날부터 영업을 했어요. 페페 브랜드가 77년에 나왔으니까 40년이 넘은 거죠. 성장을 쭉 해왔습니다. 매출액도 늘고 브랜드도 새로 런칭하고 하면서 확장을 이어오던 추세였어요. 그때는 성장주였겠죠, 당연히. 기존의 브랜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세가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런칭 초반에는 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면 성장세가 꺾이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외형 성장도 어느 정도 끝 맞췄고 매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12년 주가 보시면은 좀 내려오면서 주가 방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보통 저래요. 2012년에만 하더라도 점포수가 40개였는데 2013년으로 다가오면서 70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리포트들을 보면 그때 당시 의류 브랜드들의 국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70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가 2013년 들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2013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때가 K-팝이랑 K-뷰티 이런 게 유행을 하면서 중국에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한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집중하는 브랜드들은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중국에 진출한 브랜드는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6년까지 쭉 올라가죠. 이때 원래 내수만 했으면 성장률이 둔화가 됐을 텐데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성장세를 쭉 이어나갔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에 대형 악재가 하나 터집니다. 모두 아실 거예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보이콧을 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중국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은 아마 전부 다 이 대연의 상황처럼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중국 쪽에 타격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성장을 안 하겠죠. 기존에 국내에서 좀 둔화되던 성장세를 중국 진출을 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면서요. 근데 중국 진출이 막히니까 성장세가 이어지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높게 평가받던 성장성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가 하락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출액 성장률도 가지고 왔는데 2017년하고 2018년을 봐주세요. 1%대 성장을 기록했죠. 이전에는 13년도에 13% 기록했고 2017년의 직전 연도인 16년에도 8%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718년도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맞은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로 하락을 해서 현재까지 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매출의 1%만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16년도부터 매출액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죠. 그리고 19년에 좀 늘긴 했지만 어차피 20년에 매출이 또 줄었어요. 이번에 컨센은 없는데 제 예측으로는 매출액 한 2,500억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이익이 저렇게 많이 잡힌 거는 자산을 갖다 팔았어요. 땅과 건물을 740억에 팔았습니다. 그게 장부가액이 260억 정도 됐으니까 480억의 양도 차익이 저렇게 이익으로 잡힌 거죠. 615억에서 480억 빼보시면 한 130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9억, 130억, 152억, 187억 이렇게 쭉 이익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PER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2015년에 20배로 평가받던 PER이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6%대까지 내려와요. 다만 6% 수준에서 방어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를 관리를 하면서 이익률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보시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배당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무리해서 배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배당 성향 25% 수준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자면 2020년은 일단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 2021년은 2019년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봤어요. 2019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산출한 EPS에 PER 6을 적용하면 저런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됩니다. 현재가가 1850원이니까 딱히 투자 매력은 안 느껴지시죠? 이 가격에서. 하지만 만약에 마지막 배당금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100억 수준, 2021년 150억 수준에서 이 배당금 100원을 줄 수가 있어요. 배당 성향을 조금 높이면 배당금 100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유지한다고 결정을 해서 배당금을 안 깎는다, 100원을 그대로 준다 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5% 선인 2,000원에서 주가 방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2020년 배당이 발표돼야 알 수 있을 텐데 2020년에 100원을 맞춰줬다? 그러면 2021년에도 최소 100원의 배당을 해줄 확률이 높단 말이겠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 5% 선이 2,000원에서 주가 방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 다만 그 주가 방어선 말고 그 위에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어려워요. 차트로 보자면 저 정도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 배당을 만약 100원으로 공시가 나온다면 21년 배당도 최소 100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저 초록선에서 주가 방어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2021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성장성이 낮아졌어도 매출과 이익은 조금이나마 성장을 할 테고 그러면 이익이 상승함에 따라 배당도 높아질 것이고 주가 방어선도 따라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생기겠죠.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뉴스나 아니면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쉽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사정 이외에 뭐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20년 9월에 대현의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온라인 쇼핑몰이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비중을 조금 옮겨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 호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2000년부터 적자가 한 번도 없었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이번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면 저는 이런 기업은 안전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에 2020년 배당금을 100원을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배당 공시가 나올 때까지 저는 단 한 주도 안 살 거예요. 그때 공시가 나왔는데 100원을 주고 주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 가서야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어제 알려드린 한전 KPS와 같은 맥락의 주식입니다. 느리지만 착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에요. 제가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거나 따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